사법 리스크 하면은 이재명을 떠올릴 수밖에 없지요. 이재명 당대표가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을 상대로 해서 돈거래 의혹을 집중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우택 의원의 돈 수수 혐의에 대해서 비난을 하자 여당 쪽에서는 일제히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이재명을 집중적으로 성토하고 비난에 나섰습니다. 한마디로 맞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꼴이지요. 이재명이 국민의힘의 정우택 의원이 충북 청주의 한 카페 사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다. 물론 정우택 의원은 바로 돌려줬고 공식 후원금으로 후에게 처리까지 했다. 말끔하게 처리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을 했지만 이재명은 돈을 받고 이게 아니다 싶으면은 돈을 받는 자리에서 바로 돌려줬어야 하는 것이지 일단 받아서 주머니에 넣고 나중에 돌려준다.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정우택 의원을 집중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정치인이다.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그런 면에서 깨끗하다. 이런 논리를 내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사이에 벌어졌던 공박에 대해서 진실 게임의 내용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은 영상에 나타난 것만 보면은 일단은 돈을 건네고 돈을 받았던 그런 모습은 화면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사건이 정리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가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국회의원이 금품에 연루가 된다는 것은 좋은 모습은 아니지요. 옳지 않다. 분명합니다. 이것은. 결코 정우택 의원도 의원으로서 올바른 처신을 했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난의 소리를 듣는 것도 일정 부분은 당연하다.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을 한 이재명에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자당의 친명계 가운데서도 자기의 측근이죠.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병기 공관위 간사 겸 사무부총장이 자기 지역에서 출마 희망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누가요? 이재명의 특급 저격수인 이수진이 동작을 지역에서 그 출마 희망자로부터 진술서를 받았다라고 폭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수진은 자신의 페이북 글에서 김범기 의원이 동작 지역의 출마 희망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수진은 이렇게 강하게 비난을 합니다. 이재명 측근들 비리와 불공정에 대해서 증거까지 전달하면서 이재명에게 충원까지 했다. 이수진이 말하고 있는 비리는 당 공관위 간사인 그리고 검증위원장을 맡은 친명의 김병기 의원이 동작지역 출마 희망자로부터 돈을 받았다, 돌려줬다는 내용이다. 그 혐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수진은 검증 단계에서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탈락한 동작지역 분들이 저를 쫓아와서 억울하다는 항의를 호소를 했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검증위원장 측에게 돈을 건네줬고 6달 뒤에 돌려받았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받아놓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글쎄요. 이수진의 얘기가 팩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튼 이재명 대표 측근들 비리와 불공정에 대해서 증거까지 이재명에게 전달을 하면서
충원까지 했다는 것이 이수진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돈을 김병기에게 전달했고 억울하다는 호소와 함께 김병기로부터 이제 떨어졌으니까 6개월이 지난 후에 돈을 돌려받았다라는 진술서를 보여줬다는 주장 아니겠습니까? 물론 김병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이수진은 그 받은 진술서를 대표인 이재명에게 보여주고 충원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으니 더욱더 의심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김병기 사무부총장이 이달 초에 비선 라인 8명이 이재명 방에서 심야 대책회의를 하고 3명에 대해서 컷오프 얘기가 논의됐었다고 신문에 크게 난 적이 있었죠. 이재명을 포함해서 8명의 측근들이 심야 대책회의를 가졌었다. 비선 라인이 회의를 가졌었다. 언론에 폭로가 됐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병기 아닙니까? 그런데 김병기는 나는 그때에 참석하지 않아서 토의 내용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시침을 뗀 적이 있었지만은 그 다음날 언론과 방송에서는 김병기가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동작에서의 돈 수수 사건도 본인은 아니다. 그런 일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어느 누가 이것에 대해서 믿으려 하겠습니까? 이수진이 계속해서 김병기를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은 공천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예비 후보자를 대상으로 검증 단계를 거치는데 여기에서 탈락한 2명이 검증위원장인 김병기 측에 돈을 건넸다는 주장이 담긴 진술서를 확보했다. 이것은 팩트 아니겠습니까? 이수진은 고심 끝에 진술서를 당 대표실로 보냈고 윤리감찰단을 거쳐서 다시 검증위로 갔다. 그런데 김병기 의원 측 비리 의혹이 담긴 진술서가 김병기가 위원장으로 있는 검증위에 넘어가면서 유야무야가 되었다. 그렇죠. 자기의 그 진술서가 올라오게 된다면 그것을 그냥 두겠습니까? 김병기로서는 당연히 방어적인 자세를 취해야겠죠. 이수진은 이어서 계속 약자들을 위해서 문제 제기를 해준 국회의원을 내치는 정당과 지도부하고는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다. 자신이 김병기의 비리 폭로를 도와주었다가 공천 불이익을 봤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병기 의원 측에서는 김 의원이 직접 돈을 받은 일은 결코 없다. 또 조사를 하려고 해도 증거도 증인도 실제도 없는 이야기라며 진술서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 전에 이수진이 이재명을 직접적으로 공격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백현동 판결문 아니었습니까? 자신이 판사 출신이면서 재판 연구관으로 있었을 때에 그 판결문을 보는 순간 이것은 뻔하다. 뻔한 결과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백현동 판결문을 보고 실망해서 탈당 선언을 하려고 했었으나 그 사이에 그 어간에 컷오프가 되었다. 백현동 판결은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로비스트로 활동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징역 5년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된 판결을 말하는데 이수진은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재명과 김인석 전 대표를 특수관계라고 판결문에 명시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종범인 그 명령만 받아서 실행했던 김인섭이가 징역 5년에 법정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63억 토해내고. 그러니까 판사인 이수진이가 이것은 빼도 박지도 못하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받을 수 있는 중형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을 계속 비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수관계, 그야말로 빼도 박지도 못할 그냥 뼈아픈 그런 지적을 이수진이 해대니 이재명이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대응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재명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수진이가 김병기의 돈 봉투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했잖아요. 본인이 받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당 출신의 의원이 그것도 측근인데 모른 채하고 넘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이수진과 이재명의 사이가 좋았던 그 관계 아닙니까? 그리고 김병기와 또 이재명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그러니 서로 알고서 쉬쉬하고 넘어가려다가 이수진이가 컷오프가 되니까 완전히 돌아선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을 위해서 또 당을 위해서는 이수진이 입을 꾹 다물면서 그 비밀을 지키고 있다가 자기를 내치는데 앉아서 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도 그때까지는 내부적으로 덮고 가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정우택 돈 봉투 사건이 나오게 되니까 재빨리 반전의 기회를 노리면서 정우택을 공격하고 빠져나가려다가 이수진에게 덜미가 잡힌 것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은 민주당을 돈 봉투당이라고 비하하고 있었습니까? 농내 기동민 이수진 비례죠. 그리고 송영길과 연루된 봉투 사건 20명 정도가 연루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히 물탈 기회를 정우택으로부터 잡았다가 반전의 기회를 삼고 공격을 해대고 있었던 이재명이가 바로 이수진으로부터 비수를 맞은 꼴이 된 걸 지금 입에 혀노릇 하던 이수진이가 이제는 불에다가 기름을 얹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최고의 신복이고 측근이었던 이수진으로부터 매일 난타를 당하게 되니까 이재명이 꼴이 무슨 꼴이 되겠습니까? 이수진이 하루 자고 나면은 어떤 폭로가 또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재명으로서는 대단히 곤혹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정우택을 잡고서 기회를 잡았다. 반전의 기회로 삼으려다가 그야말로 제 얼굴에 침 뱉는 꼴이 되고 만 것이 이재명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렇게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이수진도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이재명의 입노릇을 하면서 얼마나 이재명 철험의 한 멤버로서 이재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앞장서서 방어를 해왔었습니까? 본인 자신도 당연히 공천을 받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컷오프가 되니까
이제는 이것저것 따질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재명에게 비수를 꽂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자살하는지 알겠다. 이러니 이재명 주변 사람들이 자살을 했구나. 저도 그 억울함과 비정함이 극단적 선택까지 이끌겠다라는 걸 절감했다. 이순이 고백한 얘기입니다. 왜 자살했는지 알겠다. 이러니 이재명 주변 사람들이 자살을 했구나. 저도 그 억울함과 비정함이 극단적 선택까지 이끌겠다는 것을 절감을 했다. 뼈아픈 지적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의 심장을 그대로 비수를 꽂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제는 이재명 부부가, 오전에는 이재명이, 오후에는 김혜경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법정에 나서는 죄명이 정책을 잘못해서 벌을 받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아주 지저분한 조국이 자녀 입시 비리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민주주의 운운하는 정말 낯간지러운 그런 변명처럼 이재명 역시 법카로 인해서 법정에 나서야 된다는 것이 야당의 제1당의 대표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야당 지도자의 모습이 이런 꼴을 보이니 얼마나 씁쓸합니까? 이재명은 요즘에 입만 열면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혁신의 자세, 가죽을 벗기자고 얘기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당사자 본인인데 가죽을 벗기자고, 상대로부터 가죽을 벗기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우리가 감내하자. 또 환골탈태라는 얘기를 씁니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무시무시한 얘기죠. 아니, 뼈를 바꿔버린다. 또 몸 안에 있는 태를 빼내겠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런 고통을 우리가 다 분담을 하고 이 정도의 고통은 감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환골탈태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의 많은 당원들, 의원들이 대표 지도자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탈락된 사람들, 컷오프된 사람들, 공천에 제외된 사람들에게 위로의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으니 먹혀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말에 이런 얘기가 있죠.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의 서리가 내린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 말이 행여 이재명에게 현실이 될까 두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